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굴리는 사피엔스 현채, 성민, 지후, 희현, 지윤, 은정입니다. 오늘 굴릴 책은 파리대왕입니다. 먼저 파리대왕의 작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파리대왕의 작가 윌리엄 골딩은 1911년 영국 코널주에서 태어난 소설가예요. 그는 작가로 활동하기 전에 오랫동안 교직 생활을 했었고 1954년 첫 장편 파리대왕을 출간했어요. 파리대왕에서 무인도에 불시착한 소년들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야만성과 악을 잘 묘사하여 주목을 받았고 1983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파리대왕 줄거리로는 제2차 세계대전 도중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던 소년들은 어떤 무인도에 불시착하게 돼요. 렐프라는 소년이 소라를 불어서 섬에 있는 아이들을 모으고 소년들은 협의 끝에 선거를 통해 대장을 선출하기로 하죠. 선거에서 렐프는 잭을 이기고 대장이 돼요. 렐프는 민주적이고 이상적인 대장이었고 규범을 만들어 질서를 유지하려 하였으며 봉화를 무인도에서 탈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산 위의 짐승이라는 알 수 없는 공포의 대상과 이전에 살던 문명의 세계에서는 하지 않았던 사냥과 같은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들로 인해 렐프가 추구한 질서는 점차 무너지게 되죠. 결국 잭이 렐프를 몰아내고 권력을 잡게 되며 아이들은 동물을 사냥하고 야만인처럼 춤을 추고 의식을 행하며 다른 아이들을 상대로 살인과 고문까지 하게 되죠. 잭과 그의 추종자들은 렐프를 죽이기 위해 쫓고 렐프는 혼자 도망쳐요. 그러나 마침 섬을 지나던 해군 장교가 섬에서 나는 연기를 목격해 섬으로 오게 되고 그간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는 것으로 소설은 끝이 나죠. 지금부터 파리대왕에 대한 토론을 시작할게요. 사회자 지후, 토론자 은정, 현채, 시현, 지윤입니다. 파리대왕은 상징적 우화소설이에요. 이 소설에서 파리대왕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파리대왕은 바알제법인데 기독교의 성경에 등장하는 동물이에요. 바알제법은 인간의 탐욕을 부추긴다고 해요. 즉 파리대왕, 바알제법은 이 책에서 등장한 사냥을 하고 의식을 치르고 싶어하는 욕구, 권력욕, 식욕 같은 여러 탐욕과 욕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작가는 파리대왕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인간의 악한 면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이야기네요. 그 다음 안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안경은 새끼돼지가 쓰던 물건으로 특별한 교리나 교리 없이도 규칙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선호하는 본능적이고 주관적이기보다는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인을 상징한다고 봐요. 잭이 나중에 안경을 빼앗은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잭은 아이들을 무력으로 다스리고 독재를 꿈꾸었던 폭력적인 인물이에요. 반면 안녕은 객관적이고 이빠른 소리를 하는 지식인을 상징하죠. 잭이 안녕을 빼앗은 것은 자신의 지배에 대해 비판하는 지식인을 억압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또 안녕을 통해서 햇빛을 비추어 불을 피우기 위해서 안녕을 빼앗아갔고 그 불은 봉화를 상징하는데 결과적으로 안녕을 잃은 것은 봉화를 잃은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외부로부터 구조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가 안경이고 그 안경을 빼앗아갔다는 것은 잭이 외부로 나가고 싶지 않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봉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봉화는 돌아가기 위한 수단이며 이성적 생각과 장기적 계획을 상징해요. 잭은 무인도에서 생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야만적인 사냥을 제시하였고 렐프는 봉화를 무인도에서 탈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하였어요. 이와 같이 작가는 봉화와 사냥의 대립을 통해 야만과 문명의 대립을 보여주었어요. 소라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렐프가 소라를 불어서 소년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또한 소라를 가진 사람이 발언권을 갖게 되지요. 이렇게 하나의 질서가 형성돼요. 따라서 저는 소라가 상징하는 것은 민주적인 질서라고 생각해요.
멧돼지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멧돼지가 상징하는 것은 사냥이에요. 사냥은 현재 지향적이고 당장의 식욕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봉화와 매우 대조적이에요. 또한 아이들은 창과 칼로 멧돼지를 사냥하면서 자신들의 본능을 표출하였어요. 구석기인들이 사냥을 하면서 욕구를 표출하였듯이 잭과 그의 사냥하는 패거리들은 멧돼지들을 사냥하면서 자신들의 본능을 표출하였어요. 또한 사냥은 사육과 폭력을 나타낸다고 생각해요. 멧돼지가 사냥이라고 한다면 야만성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짐승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잭은 아이들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산 위의 시신이 무시무시한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지어내어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해요. 아이들은 짐승을 죽이자면서 광란에 춤을 추며 점점 야만적으로 변하게 되고 산 위의 시신의 진실을 알아버린 사이먼은 잭이 죽여요. 따라서 짐승은 샤머니즘과 같은 광기 어린 의식을 상징해요. 이 책에서는 인물들이 상징하는 바가 각각 달라요. 인물의 상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먼저 렐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렐프는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회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자고 하는 인물이에요. 또 렐프는 민주적인 투표로 선출된 조난된 아이들의 대표이기도 해요. 따라서 저는 렐프가 민주주의를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잭은 잔혹함과 폭력성을 상징해요. 잭은 약자를 무시하고 괴롭히며 인간과 동물을 사냥해 잔혹하게 죽여버려요. 또한 잭은 점점 야만인이 되어가며 그의 세계는 야만성으로 가득 차버리고 폭력적으로 변해버려요. 따라서 저는 잭이 잔혹함과 폭력성을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새끼 돼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새끼 돼지는 지식인을 상징해요. 새끼 돼지는 이성적이고 똑똑한 지식인이지만 수많은 약점들이 있어요. 심한 근시가 있어서 안경을 써야 하고 달리면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뚱뚱해서 직접 나서서 일을 하지 못해요. 또 렐프와 잭을 포함한 아이들에게 욕을 먹기 일쑤이죠. 결국 새끼 돼지는 잭이 이끌게 된 야만적인 무인도 사회에서 무능력한 지식인으로 전락하게 되고 끔찍한 죽음을 맞아요. 작가는 폭력과 사륙이 난무하는 야만적인 사회에서 지식인의 나약함을 새끼 돼지를 통해 보여주었다고 생각해요. 사이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이먼이라는 인물은 아이들이 왜 야만적으로 행동하는지 꿰뚫어보는 유일한 인물이에요. 그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규칙과 규율이 사라졌을 때 인간이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는지 파악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이먼은 본성과 이성이 중간쯤에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로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로저는 강압과 폭력을 상징해요. 로저는 자신이 힘이 세다는 특징을 이용해서 잭의 오른팔이 되어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시하기도 해요. 잭이 폭력적이고 잔혹한 행동을 하는 데에는 로저의 역할도 크지요. 지금까지 책 굴리는 사피엔스 현채, 정민, 지후 시현 지윤 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